제목은 이제 코칭 질문의 비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거창하게 무슨 마치 굉장히 비밀스러운 것처럼 이렇게 뭐 꾸며놨는데 뭐 그렇게 아주 비밀스러운 건 아니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걸 거예요. 자, 코칭 질문을 잘 하려면 혹시 무슨 비법이라도 있는 거냐?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비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 이제 우리 고객을 위해서 고객에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생각해서 그걸 제공하는 거죠. 질문을 고객으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게. 이제 그런데 그걸 하면서 좀 몇 가지 이렇게 그 뭐 비밀이라고 뭐 할 것까지는 없지만은 그래도 뭐 요령 있다고 할까?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런 질문을 이제 하는데 몇 가지 이렇게 정해진 기술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이외에 조금 뭐 팁이 있지 않느냐 해서 한 7가지 정도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 뭐 소개 잠깐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제 비즈니스 코칭 소위 이제 기업체 코칭을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하는 회사를 지금 경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는 뭐 연세대에서 지금 코칭 아카데미에서 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적이라고 할까 뭐 이거 뭐 지금 제가 뭐 정식 이렇게 그 전임 교수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도 대국대학교의 경영대학원에 협상 코칭 전공이 있어요. 거기 지금 뭐 초빙 교수가 돼서 거의 주임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코칭 전파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책을 좀 여러 가지 적어봤어요. 그래서 뭐 좀 오래전에 코칭 역사라는 것도 번역을 좀 같이 했었고 또 조직에 코칭이라는 것이 좀 들어가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 해서 그때 이제 좋은 책이 있어서 피어 코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연구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또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현장 실전 코칭이라고 해서 한 뭐 열 몇 분의 코치님들이 모여가지고 이 코칭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 이제 조직 담당자들이나 이런 일반인들이 많다. 그래서 코칭 현장 실제 코칭 사례집을 만들어서 또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칭의 그 이제 세계적인 기준 ICF라는 데가 있죠. 거기서 원래 11가지 어떤 핵심 역량이 있었는데 그거를 작년에 8가지로 바꿨어요. 한 20여 년 만에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현재 그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 교수님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해설집을 낸 거죠. 해설집을. 그래서 코칭 핵심 역량으로 해서 해설집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요, 한번 좀 보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최근에 또 우리 그 연세 코칭 아카데미, 연세 상담 코칭 센터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전공도 또 상담 코칭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저도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상담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어서 최근에 이제 상담 코칭 센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상담 전문가들과 또 코칭 전문가들이 함께 서비스를 하는 그런 센터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또 거기도 참여를 하고 있죠. 네, 하여튼 저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코칭을 배우시고 또 상담을 배우시고 했으니까 일하시는 곳이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어떤 이것을 직업으로 삼고 계시는 분들도 좀 더 열심히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에 매진하게 하는 우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코칭 철학을 좀 말씀을 다시 드려야 되는데 이건 뭐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왜 그러냐면 이게 코칭이라는 것은 이 인간관이라고 할까요? 뭐 여기 상담을 공부하시는 분한테도 뭐 좀 약간 그 생소한 얘기이거나 아니면 당연한 얘기죠. 뭐 인간관이라는 게 특히 이제 칼 로저스 같은 분들하고 이렇게 맥을 좀 같이 하고는 있는데 인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해서 기본적인 믿음을 지니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코칭의 어떤 전제이면서 철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의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답을 또 본인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믿는 거죠. 그래서 코칭은 인간을 온전하고 창의적 존재로 이제 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심하게 봐요, 이렇게. 뭐 이럴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안 되면 사실 코칭하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항상 우리가 다시 리마인드를 하고 넘어가는 그런 이제 점이 있다는 거 같이 한번 살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무한한 잠재력이라는 건 과연 뭐 이게
뭐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또 모두 따지면은 쉽지 않은 문제일 텐데 이건 이제 본성이죠. 본성 어떻게 보면은 본성이다. 이게 뭐 얘기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복잡한데 하여튼 본성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그리고 스스로 문제의 답을 이끌어내고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본능이죠. 본능. 원래 갖추고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다. 우리 이렇게 이제 보는 걸로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코치와 질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조금 본다면 인터뷰 질문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 이렇게 하는 질문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예를 들면은 가장 좋아하는 어떤 이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만약에 이것이 인터뷰 질문이나 아니면 지나가는 질문 같으면은 대답을 바로 하죠. 이거는 대답이 내가 항상 생각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늘 생각하는 패턴에 따라서 그냥 대답하는 거죠. 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돈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조금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코칭 질문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질 않고 무엇일까요?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툭 던지는 게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글쎄요, 뜸을 꼭 들인다기보다는 좀 진지한 질문을 이제 진지하게 질문하죠. 그랬을 때 이제 그것을 코칭 질문으로 코칭 장면에서 코칭 현장에서 이런 질문을 받으면 고객은 즉석에서 답하는 것보다는 생각을 한번 하죠. 이 생각을 하는 행동을 뭐라고 하냐면 내적 질문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을 받아서 자기 내면에 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내면에 던지면서 야 이게 뭐냐 생각해봐 하고 이제 내적 질문의 행동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나의 생각들을 이제 통합해서 대답을 하게 되겠죠. 그 과정에 이제 내적 탐구가 먼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거쳐서 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기 때문에 우리가 해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질문과 어떤 답의 관계에 있어서 인터뷰 질문은 그냥 컴퓨터로 얘기하면 램이죠. 램. 그죠? 항상 대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대답들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것이 일반 질문과 인터뷰 질문이라면 코칭 질문은 내적 탐구가 일어나는 어떤 질문이다. 이런 차이가 있다. 근데 이것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코칭 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실험에 의하면 뇌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인 상태는 베타파의 상태에 있다고 그러죠. 뇌파가. 근데 이런 그 내적 질문을 받고 내적 탐구가 일어날 때는요. 그러니까 코칭 질문과 코칭 대화를 할 때 알파파하고 세타파가 상승되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자기화해서 작업을 할 때는 이제 몰입이 되는 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코칭 질문이 상당히 좀 뭐 효과가 있다 이렇게도 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순서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그 고객의 내적 퀘스천, 아까 그 내적 질문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내적 탐구, 익스플로레이션 이런 것들을 돕는 거죠. 질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이유는 내가 궁금해가지고 뭘 알려고 하는 그런 인터뷰 질문이 아니라 이 질문을 통해서 고객으로 하여금 고객이 그 질문을 내적 질문화하고 그것을 내적 탐색을 하게 해서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고객으로 하여금 생각을 자극하는 그런 질문이다. 그래서 Providing Coaching Question for Client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고객을 위한 질문을 제공하는 거죠. 고객에 필요한 질문을 제공한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그 코치는 고객에 필요한 질문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떤 질문을 해서 뭐 이렇게 대답을 받아내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고객에 필요한 질문을 제공하는 사람, 그러니까 퀘스천 프로바이더에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한번 그 코칭의 어떤 뭐 제가 이제 제목은 비밀입니다만은 어떤 코칭의 어떤 팁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7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 거 한번 살펴볼게요. 질문과 경청은 한 몸이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상담도 그렇고 코칭도 그렇고 경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경청을 한 어떤 부분을 가지고 또 질문이 이제 만들어져서 그 질문을 제공하고 이렇게 이제 질문 경청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여기 이제 새끼줄이 나오는데 이 새끼줄에 대한 비유는 이제 노자에 나와요. 노자. 어떤 그 자연과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은 이렇게 새끼줄처럼 꼬여 있다. 꼬였다라는 말은 좀 약간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지만 꼬인 게 아니라 이렇게 엉켜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실 엉켜 있으면 DNA도 엉켜 있잖아요. 그죠? DNA도 이중고리도 이렇게 엉켜 있습니다. 제가 그 생물학자한테 물어봤어요. 왜 엉켜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게 구조가 견고해진대요. 이렇게 엉켜 있으면. 그리고 이제 어떤 이 엉킴이라는 거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인문학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엉켜 있는데 이거를요 이렇게 단면을 딱 잘라보면 그 단면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태극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태극도 역시 어떤 뭐 우주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거창합니다. 뭔가 하나가 둘로 만들어지면서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엉켜서 섞여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가 둘의 성격을 띠면서 그것이 섞여 있는 상태지 그것이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닌 거죠. 그게 원래 태극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고 음과 양이 늘 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존재하는 거죠. 하여튼 이제 질문과 경추도 마치 이런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본 거예요. 그래서 경청을 잘하려면 질문을 잘해야 되고 질문을 잘하려면 경청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과 경청은 함께 동시에 이제 섞여서 돌아가고 또 순환이 되면서 이제 고객으로 하여금 생각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이제 자각을 일으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자각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실천 계획을 세운다든가 하는 그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청을 할 때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상담이든 코칭이든 경청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감적 경청이라고 하잖아요. 네, 공감적 경청.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감적 경청이다. 그러면 경청을 하면서 공감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야, 그 잘 듣는 것도 되게 어려운데 사실 남의 얘기 잘 듣는 것도 어려운데 그거를 공감을 하고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과연 우리가 알 수 있나? 쉽게 할 수가 있을까? 그 잘못 생각하면 괜히 그 선입견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우리가 그 에포케라는 말도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모르는 자세, not knowing posture를 가지고 들어라 뭐 이런 건데 그건 뭐 아무 생각 없이 듣나? 그뭐 이런 또 생각도 좀 들기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잘 들으면 사실은 뭐가 이렇게 좀 이렇게 떠오르죠, 그죠? 근데 그 떠오름도 사실은 어떤 내 필터에 의해서 떠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반영적 경청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던가요? 하여튼 확인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질문이잖아요, 그죠? 벌써 거기서부터 질문이 같이 섞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아니면은 듣긴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들었는데 상대방이 뭐 항상 말을 정확하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달라고 또 요구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질문에 의해서 또 다른 경청이 심화되고 하는 그런 이제 현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영적 경청을 위한 질문은 사실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고 또 감정의 그 상대방의 감정, 고객의 감정을 확인을 하고 이런 이제 질문이 뒤따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고객이 뭐 어저께는 정말 속이 상했는데 밤 11시가 넘었는데 남편이 자기 직원들, 자기 부하들이라고 하면서 10명을 말이죠. 뭐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기절하는 자세 뭐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한다면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겠죠. 그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10명이 한꺼번에 닥쳤군요. 놀라셨겠어요. 뭐 이렇게 이제 사실 확인을 위한 반영적 경청이 있겠죠. 또 감정을 좀
이제 확인하고 싶다면 뭐 그렇게 해서 굉장히 놀라셨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누굴 만나면 이렇게 좀 뭐가 불편하고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얘기를 한다면 그 감정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분과 함께 있으면 다시 또 불편해지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이렇게 확인하는 질문, 이런 것들도 경청과 질문이 이제 함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감적 경청을 위한 질문은 주로 공감이니까, 그죠? 감정 상태. 그 다음에 그 감정의 어떤 밑에 있는 어떤 의도나 또 기대,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을 또 촉발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이제 듣는 게 공감적 경청인데, 그거를 그냥 듣는 걸로만은 불가능하죠. 그죠? 그걸 또 꼭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때 어떤 느낌이시던가요? 이렇게 그냥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되게, 뭐 이렇게 물어보면, 뭐, 그렇게 불쾌하지는 않았어요.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가 여러 가지 고객의 감정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그거를 내가, 야, 진짜 열받았겠네. 이래가지고 미리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서, 무지하게 열받았겠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공감적 경청이 아니죠. 네. 그다음에 결국엔 돌아가실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뭐 어떤 데 있다가 이제 자꾸 어떻게 좀 다시 돌아가겠다 뭐 이런 얘기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의 의도를 확인을 하는 거죠. 네. 꼭 뭐 돌아갔다는 얘기가 안 나오더라도 뭐 불편했었다, 뭐 다시는 거기 가기 쉽지 않다, 뭐 이런 정도의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팁을 주는 얘기를 하면 그거를 이렇게 이제 이걸 이제 패러프레이징이라고도 하죠. 결국엔 돌아가실 생각을 하시는군요. 어떠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어떤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번엔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마음은 좀 어떠세요? 해서, 이 사람의 기대와 지금의 감정,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알 수 있는 또 질문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기대 이상이네요. 어디까지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하고, 이 사람의 좀 발전적 의도,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이제 물어보면서 경청이 더 심화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청 따로 질문 따로 하고 경청 다 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듣고 공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또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을 한다. 이게 아니고 경청과 질문은 늘 섞여서 한 몸이 돼서 돌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좀 더 나가면 직관적 경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직관적. 이 사람의 이제 속마음이죠, 그야말로. 우리가 속마음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쉽게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전문가라면 그 속마음이 결국엔 우리가 이제 코칭이나 상담에서 굉장히 그 도움이 되는 어떤 이제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뭐 탐정이 돼서 캐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대화 속에서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또 경청을 하면서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은 나중에 말씀하신 부분일까요? 맨 마지막에 어떤 얘기, 결정적인 얘기를 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것이 이 사람의 욕구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를 놓고 고민 중이시군요. 네. 어떤 면에서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제 뭐 이거는 뭐 꼭 이런 질문만이 아니라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것도 물어보면서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떤 욕구가 내면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도 거절을 못 하셨군요. 고객님의 실제 의도는 뭘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또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는 건가요? 뭐 이제 하여튼 뭐 대화 속에서 이런 류의 이제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이 다 질문 따로 경청 따로로 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질문과 경청이 한 몸으로 돼서 움직인다. 이것이 제가 탑 시크릿 1으로 뽑은 겁니다. 이걸 왜 그랬냐면 질문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제가 가끔 받아요. 코칭 질문. 근데 그 질문을 따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어폐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항상 경청 안에서 경청이 잘 되는 그 내용 안에서 질문이 만들어지고 그 질문을 통해서 다시 경청의 어떤 또 이제 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것이 계속해서 순환된다라는 거. 그래서 경청과 질문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 맞췄습니다. 두 번째, 코칭은 질문인데 이제 이게 설득이라는 거죠. 코칭 질문 자체가 설득이다. 좀 약간 엉뚱한 얘기 같지만
자, 어떻게 보면 코칭은 설득이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설득은 이렇게 좀 뭔가 푸시하는 건데, 다 이 코칭은 또 not knowing posture, 그다음에 애포케, 이 판단 중지, 판단 보류, 뭐 이런 거니까 전혀 이 사람 본인의 코치의 어떤 그런 그 어떤 의도라든지 생각 없이 항상 중립적인 질문을 통해서 고객이 뭔가 생각해낼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코칭의 어떤 방법인데, 맞죠? 그게 맞는데, 여기서 설득이라는 것은 뭐냐면, 뭔가 생각을 해내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뭔가 어떤 그 해결점을 찾아내는 어떤 프로세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코칭 질문을 통해 고객의 자기 설득, 그러니까 고객이 고객을 설득하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칭 질문을 하면 우리가 고객의 생각에 개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고객의 생각에 우리가 다른 어떤 걸 던져 넣어서 그걸 가지고 다시 생각을 할 수 있게 돕는 거기 때문에 고객의 생각에 개입을 합니다. 고객의 생각을 드라이브하거나 조종을 하지 않지만 분명히 그건 개입이에요. 그로 인해서 고객의 내적 반응이 생기죠. 내적 반응이 생기는데, 그것이 고객의 행동을 선택을 하게 된다면 고객이 생각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떤 것으로 갈 것인가 선택하고 행동을 하는 어떤 책임 있는 행동, 이런 프로세스가 바로 고객이 고객을 설득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코칭의 질문은 설득이다라는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어떤 얘기가 있을 수 있냐면요, 알티셰라는, 혹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구조주의 학자죠. 뭐 이제 푸코나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하고 나중에 이제 철학에서 아주 지금 현대 철학에서 구조주의가 있고 후기 구조주의가 있는데, 그 구조에 대한 것들을 많이 연구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알티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약간 신마르크스주의 쪽에 좀 서 있는 그런 사람인데, 뭐 그런 어떤 이념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구조주의다 보니까 뭐 어디까지 갔냐면은 답에는 이미 답은 질문이 결정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질문 안에 이미 질문의 구조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중립적인 질문을 한다 그러지만 거기에 이미 구조가 있는 이상은 그것은 답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거는 뭐 일부러 우리가 무슨 뭐 드라이브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고객을 돕기 위해서는 질문 안에 고객의 자각을 돕는 질문이 담겨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질문 안에 있는 어떤 어느 쪽 구조에 의해서 이미 고객의 답에 영향을 안 끼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이런 이제 사상이 이 건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축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질문을 하는 거죠. 나의 이 설계, 내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이 건물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뭐 예를 들어 아주 무식하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면 세계에서 제일 멋진 건물을 지을까라는 질문과, 내가 지을 건물은 어떻게 하면 한 500년 정도 될 건물을 지을까라는 질문은 완전히 다르죠. 네. 같은 질문이라도 멋진 질문에 대한 질문과 500년간 건물에 대한 질문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은 어때요? 완전히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코칭 질문도 고객에게 우리가 할 때 뭐 그냥 그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런 질문 아니잖아요. 네. 그거를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혹시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신다면, 혹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신다면, 이런 입장을 바꾼다, 또 다른 관점, 이게 구조죠. 그죠? 이런 구조 자체가 벌써 고객에게 영향을 끼치고 고객으로 하여금 자기 설득이 일어나게끔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칭 질문은 고도의 어떤 설득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드라이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고객이 다른 쪽 방향이나 다른 쪽이에요. 어떤 내가 정한 어떤 정해진 방향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것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우려면 거기에 맞는 질문을 해야 되고, 거기에는 구조가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질문 속에 이미 대답의 형태가 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인식은 답 이전에
질문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어떤 형태를 좀 살펴본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설득의 유형이 이렇게 있는데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설득을 일으키고 있나 이걸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설득의 유형이에요. 뭐 이제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소셜 레이블링 이거 뭐냐면 이제 어떤 사회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라벨을 붙여서 이름 지어 이름 붙이기 뭐 이런 거죠. 이런 긍정적 태도를 유발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지금 우리 고객님이 말씀하신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감 같은데 어떠세요? 이렇게 자신감 같은데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서 내가 자신감인가? 이런 이제 자각을 도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소셜 라벨링 효과가 있는 그런 질문도 할 수가 있다. 네. 왜냐면 이게 너무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 얘기의 내용은 그렇지도 않아. 자기가 분명히 그 자기는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걸 내가 직관적으로 알게 됐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푸린더 도어는 뭐냐면 문에다가 이렇게 발 하나 걸쳐놓는 건데 뭔가 지금 실험적으로 뭔가 시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부분을 좀 자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부담감이 감소가 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바로 쉽게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우리가 스몰 석세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할 수 있게 한번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door in the face 이거는 이제 이제 발만 내미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문을 열고 확 나간다. 이럴 때는 이제 큰 실행 목표를 설정을 할 수 있게 하겠죠. 그래서 뭐 어디까지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높이까지 한번 하실 수 있을까요? 거기에 단계를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하면서 자신감을 북돋는 그런 이제 질문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리스트 수용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근거 같은 건데 이제 이런 거죠. 여러 가지 이렇게 했다가 이 일을 어떤 성공했던 어떤 사례나 성공한 분이 있다면 어떤 케이스라든지 어떤 분이 계실까요? 이렇게 해서 한번 리스트업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근거를 찾는다거나 그런 데에서 좀 가능성을 찾을 수 있게 도울 수가 있겠죠. 네. 그다음 피어 어필링은 이 공포소구라고 그래요. 이거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무슨 예를 들어서 뭐 마약이라든가 이런 뭐 담배 이런 거에서 우리가 공포소구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설득형 질문입니다. 그래서 1년 후에도 계속해서 이것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실까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살짝 긴장감을 좀 자극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설득형 질문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코칭에서도 많이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지네이션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공한 모습을 생생하게 떠올린다면 지금 뭐가 보이세요? 어떤 게 떠오르세요? 어떤 소리가 들리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렇게 코칭 질문은 뭐 중립 질문이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적어도 그것이 내가 계획해서 드라이브로 하는 게 아니라면은 그 사람의 생각을 지금 여기 이런 차원들의 생각을 자극할 수 있는 설득이 가능한 내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스스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질문의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컨테이너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생각의 컨테이너가 있으면은 거기에 자꾸 질문을 담아줘서 담을 수 있는 빈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 질문의 형태를 자꾸 집어넣어주면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조치는 고객이 하는 거니까 고객이 그 안에서 그걸 어떻게 이렇게 조리를 해서 자기만의 답을 내놓는지는 고객의 어떤 몫이죠. 그럴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이제 코칭 질문이다. 이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칭 질문은 늘 질문이 아니다. 이 얘기는 좀 웃기는 얘기지만 질문이 질문이지 왜 질문이 아니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칭 질문의 역할이 뭐예요? 내적 질문화하고 내적 탐구를 하게 하는데 이게 질문이어야 되죠. 그죠? 근데 질문이어야 되는데 이게 꼭 퀘스천 마크가 들려있는 뭐뭐입니까? 뭐뭐일까요? 하는 까와 요 같은 어떤 그런 질문 센텐스여야 되느냐?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질문의 목적은 내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게 하고 내적 탐구를 하게 하는 게 질문의 목적이라면 반드시 퀘스천 마크만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이런 물어보는 거 있죠. 물어보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 물어보는 거 제일 싫어요. 예, 뭐 물어볼까봐 어떤 높은 사람 앞에 안 앉고 질문할까봐 뭐 하여튼 그런 질문 기피증이 있고 또 함부로 물어보면 기분 되게 나빠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해? 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제 뭐 상담이고 코칭이라 하더라도 초기에 이런 그 저항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라포의 결핍에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자, 이런 그 질문의 형식을 가지고 우리가 또 비질문의 형식을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까요? 어떤 상태가 되면 좋을까요? 무엇이 그 문제를 만들었을까요?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어떤 장애물이 있나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언제 실천하겠습니까? 이런 아주 코칭이나 상담에서 늘 항상 나오는 질문들이죠. 네. 이 질문들을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나눌 때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오늘 나눌 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뭐 얘기가 나오겠죠. 어떤 상태가 되면 좋을까요, 이것도? 지금 어떤 상태가 되면 좋을지 궁금하네요. 이런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답변을 하면 그것도 질문에 거의 같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무엇이 그 문제를 만들었을까요? 그 문제가 뭔지, 그 문제를 만든 게 뭐가 있을 텐데요. 그게 참 궁금하네요. 이렇게 또 물어볼 수가 있겠죠.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듣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네. 어떤 장애물이 있나요?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살펴보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이러면 이제, 그거요?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장단을 맞출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무엇을 언제 실천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선택하면, 가장 먼저 할 것을 선택하면 어떨지 싶은데, 뭐부터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질문이라고 해서 퀘스천 마크로 해가지고 던지는 게 아니면, 아닐 수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꿔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중립성은 유지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뭐, 질문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몰아가는 그런 부분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칭 질문은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what 아니면 how예요. 그죠? 그래서 what과 how로 한다. 영어로 하라는 게 아니라, 코칭 질문은 무조건 what 아니면 how예요. 그죠? what에는 이제 why, 어떤 이유, 아니면, 만약에, what if 이런 것도 다 what이죠. 그래서, 뭐뭐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무슨 일이 생길까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어떤 상태가 되면 좋을까요? 만약 당장 그만둔다면? 만약 내일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what과 관련된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라는 것이 이제 what이 이제 코칭에서는 이것이 도대체 이 목고라고 얘기죠.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뭐고 이것의 원인이 뭐고라는 건 다 what이잖아요. 이게 먼저 좀 확실하게 나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가 나오죠. 그것이 다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느껴지나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언제? 이것도 다 물론 이거는 what time이기 때문에 what이라고도 했지만 언제라는 건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누구의 뜻도 됩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떠시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 what과 how에서 항상 이 코칭 질문은 돈다. 이런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코칭은 후가 누구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그거대로 있는 거고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질문이나 깊이는 따로 다르지만 여기서 what과 how만 있고 who는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what과 how로 이루어진다.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코칭 질문이 자꾸 막힌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 특히 이제 그 중급 이하 되시는 분들은 코칭 질문하다 보면 자꾸 막혀가지고 뭘 질문을 해야 될지 자꾸 모르겠다 이럴 때는 what과 how를 사용해서 뭐든지 질문하면 돼요. 그러면 답이 나오게 됐습니다. 특히 코칭은 그 탁월성이라는 게 어디서 발현이 되냐면 고객 컨택으로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든 가치가 없는 질문은 없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질문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지만 어찌됐든 고객에게 필요한 질문이 가장 좋기도 하지만
또 그것이 정확하게 내가 판단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what이나 how를 가지고 시작하는 어떤 질문이라도 고객으로 하여금 생각을 할 수 있다. 고객은 그거를 자기 방식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꼭 내가 설계한 대로 아까 구조가 나오지만은 꼭 그렇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질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팁으로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칭을 통해서 what은 모든 사실과 모든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칭 질문은 기승전결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GROW라고 혹시 이제 뭐 코칭을 배우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 코칭을 좀 요즘 관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GROW를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코칭의 아주 기본적인 논리적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코칭 주제가 뭔지 이게 뭐 상담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상담의 주제, 상담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상담하는지에 대한 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상담의 목표 이런 것도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맨 처음에 나와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그 문제와 관련된 아니면 그 주제와 관련된 현재 상태는 어떤지를 알아야지 이제 갭을 알고 거기서 우리가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어려움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이제 전환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코칭에서 이 전환 포인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고 나서 방안이 이렇게 나오면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무엇부터 하겠느냐, 언제부터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아주 기본적인 코칭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 아주 이렇게 간단한데도 이거를 그 코칭 현장에서 자꾸 잊어먹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꼭 왜 이렇게 해야 돼?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죠. 이제 구조화적 질문, 구조화적 대화가 있고 반구조화적 대화가 있고 비구조화적 대화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은 구조라는 것을 완전히 없애고 완전 변칙적으로 한다. 이거는 좀 약간 어폐가 있어요. 반구조하든 비구조하든 전체적인 논리적 구조는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논리를 떠나서 자꾸 들쭉날쭉하면 그건 완전히 그 전문적 분야에 있는 분들이 하실 일이 아니죠. 그럼 뭐 그때 다르다 이래가지고는 좀 아니죠. 물론 뭐 그렇게 탁 떠오른 거 가지고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뭐 장면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는 전문적인 어떤 행역은 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어떤 논리적 구조를 떠날 수는 없는데 그럴 때 우리가 기본형이 GROW라고 했을 때 이 GROW는 왜 이것이 유효한가를 이제 살펴보니까 이게 바로 기승전결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 기승전결, 기는 제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승은 이 제기된 어떤 상황을 계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이죠. 자 GR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 주제가 이렇게 나오면 이 주제에 대한 보충 설명이 뭐예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승과 GR은 같은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O에서 옵션 단계죠.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 전환을 하죠. 네.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전환합니다. 여기 전 있잖아요. 기승전, 전환. 그 다음에 결론. 여기서 무엇을 실행하였습니까? 일선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걸 대화 형식으로 한번 제가 엮어봤어요. 코칭 주제는 무엇입니까? 시간 관리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정표, 알람, 일정리 이런 것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부터 시작하겠습니까? 일정표부터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이 GROW는 영어고 이거는 한글이니까 한자니까 질문은 영어로 하고 뭐 답은 한자로 이게 아니라 구조가 같다는 거예요. 구조가. 자, 기승전결은 어디서 나왔죠? 기승전결. 기승전결이 뭐 한자로 썼으니까 중국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맞습니다. 중국에서 나왔는데 중국에 있는 코칭 회사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한시 있죠. 한시 구조예요. 한시 구조. 한시는 왜 이제 시경, 서경, 역경 뭐 이런 거 사서삼경에 있는 거죠.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오고 하는 거 옛날부터 한시라는 건 쭉 있어 왔잖아요. 그 한시의 구조. 뭐 예를 들면 뭐 기러기가 뭐 저기 난다. 기러기가 난다라는 어떤 설정을 하고 그게 제기. 그리고 뭐 한두 마리가 아니고 때로는 아주 무리지어 나네. 네? 그런데 왜 나는 혼자일까? 혹은 전환이 확 되잖아요. 자, 기러기가 저기 날아요. 그리고 뭐 때로 날아가. 이거 뭐 아무 감동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전환이 돼가지고 그런데 왜 나는 혼자 있을까? 기러기도 저렇게 때로 날아다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외롭게 혼자 있냐?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결론적으로 내님은 언제나 오실 거고 뭐 이런 분위기에 한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좀 생각이 나시죠?
이게 뭐냐면 스토리텔링이라는 거예요. 스토리텔링. 뭔가 앞에서 뭔가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전환을 시키고 그다음에 결론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권선징악이 되든 아니면 해피하게 끝나든 하여튼 어떤 결론이 나는 그 구조가 바로 이야기 구조죠. 네. 이 이야기 구조는 서양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제 그런 이제 그 시학이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연구에 관련된 저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거기서는 이 구조가 기승전결하고 딱 떨어지지 않아도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나 기승전결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죠? 지금 영화도 우리가 기승전결로 만들고 있고 논설문은 물론 달라요. 그건 서론, 본론, 결론. 논설문은 그렇지만 우리가 그 밖의 것들 지금 요즘 우리가 내러티브 코칭이라고 하기도 하고 내러티브 상담, 내러티브 치료, 뭐 스토리텔링 이 모든 것들 이거 다 기승전결입니다. 때문에 이 우리가 코칭은 논술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죠? 코칭은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네.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간다? 스토리다? 스토리이기 때문에 기승전결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GROW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 사람의 스토리를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GR, 기승이라면 이거를 전환해서 그야말로 어떤 윌 상태로 가게 하는 그런 스토리텔링이구나. 그러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코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의 프로세스는 반드시 기승전결의 구조가 있는 것이 훨씬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코칭이 되고 나면 이 사람의 성공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자산으로 남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코칭 질문이 그냥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는 질문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코칭은 고객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스토리텔링. 그래서 기승전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코칭 질문의 운용체계라는 걸 좀, 이거 복잡한데, 이거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제가 코칭 질문에 도대체 운용체계가 있을까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요렇게 하면 이걸 운용체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저 혼자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걸 이제 소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코칭을 해보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고객 내면에 이미 보이는 고객이 알고 있거나 그냥 딱 보니까 금방 찾아져.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질문하니까 금방 찾아지는데 고객이 모르거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죠? 이렇게 4분면 해가지고 하는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뭐 나는 아는데 뭐 남이 모르고 뭐 이런 거. 그래서 고객 내면에는 아직 안 보이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조아리의 창이에요. 조아리의 창. 아시죠?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거는 고객 내면에 이미 보이는 부분은 뭐냐면 현재의 생각에 대한 거예요. 프레젠트 소트, 현재의 생각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코칭 질문을 하면요. 나중에 코치님 질문에 내가 대답을 하다 보니까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내가 놓쳤던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이런 이제 소감을 말을 하죠. 그게 이제 코칭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코칭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새로운 생각이에요. 새로운 생각. 자기가 놓치고 있었던 거나 아니면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내면에 저 안에 있던 게 끄집어내는 거죠. 그것은 거의 생산에 가까워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질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what과 how로 이루어진다 그러죠. 코칭 질문은. 그러면서 뭐예요? being과 doing. 자기 현재와 존재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어떤 행동에 대한 질문이 이제 이렇게 각각 맞물려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이것이 잘 조화가 되면 코칭 대화 프로세스에 따라서 그러니까 GROW에 따라서 행해지면 바로 기존의 생각과 새로운 생각이 통합이 되면서 자각과 책임이 생기고 사고 전환이 되고 행동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백을 해서 본다면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이렇게 두 개로 나뉜다. 이걸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코칭 질문을 할 때 내가 현재에 대한 이 사람의 지금 현재 생각과 현재 잘 이제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생각들만 내가 돕느냐 아니면 좀 더 높은 단계에서 이 사람이 잊어먹거나 아니면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 끄집어내서 왜 이 사람 무한한 가능성의 소유자니까 그런 것들까지 좀 더 들어가서 생각해낼 수 있게 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한다면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 두 번째 이쪽 부분은
우리가 안 다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다루는 것이 깊이 있는 코칭이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시선의 차이예요. 고객과 함께 내가 파트너가 된다 그랬죠, 아까. 파트너가 되는데 우리가 현재 수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좀 더 시선의 높이를 높여서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칭을 좀 더 여러분들이 하신다는 것은 항상 현재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것이 좀 더 고급 코칭에 해당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엔진이 하나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대화의 어떤 분야, 코칭 질문의 어떤 분야가 이렇게 좀 더 수준 높게 갈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요거 좀 나왔죠. 구체화 질문, 개념 확장 질문, 비유법에 관련된 질문, 연결 질문, 이렇게 네 가지의 어떤 핵심 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문은 대부분 다 구체화하는 질문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그것의 어떤 정확한 어떤 내용이 뭘까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구체화 질문이 많이 나오고, 그래야지 이제 정리가 되고 자각이 되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개념 확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청크업이라고 그러는데, 의미 질문들이에요. 의미 질문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어떤 의미가 있냐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시선이 올라가는 질문들이죠. 이것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런 오른쪽에 있는 이런 부분의 질문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포 질문이라고 해서 아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왜냐하면 이거 메타포 질문이라는 것은 대부분 어떤 무의식에 있는 어떤 것들을 아주 쉽게 이야기로 이렇게 끌어내는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칭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 연결 질문이 있는데, 연결 질문은 여러 이야기가 나온 거를 코치의 어떤 그 직관력으로, 아니면 이야기 속에서 연결이 되는 부위가 있어요, 그죠? 그것을 연결을 시키는 걸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뭐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좀 물어보든가,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를 하나로 연결해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정리해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고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연결된 몇 가지가 있어 보이는데 좀 말씀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자극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새로운 안 보였던 부분들이 보이게 하는 질문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구체화하고 개념 확장 질문들이 주로 구체화하는 질문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건 잘 아시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뭐 말을 해달란다든가 요약을 해본다든가, 또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또 구체적으로 무엇이 마음이 불편하게 하나요? 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뭐 스마트 목표 질문도 똑같고 육하 원칙 질문도 다 그런 것들이죠. 스케일 질문, 1에서 10까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포커스 질문,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렇게 물어보는 건 구체적으로 줌인해서 들어가는 그런 질문이 되는 거죠. 반면에 이런 이제 의미 확장, 개념 확장의 질문은 초크업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좀 줌아웃이 되는 거예요. 좀 줌아웃이고 약간 좀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 질문.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고객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 고객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이루어지면 어떤 면이 도와줄까요? 그것을 이루었다면 고객님은 이제 어떤 사람이십니까? 그런 사람으로서 고객님은 어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관점을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것들, 시선의 높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시선의 각도가 달라지고 시선의 높이가 달라지는 이런 작업들은 개념이 확장되는 거죠. 그죠? 다르죠, 결이. 지금 구체화 질문과 개념 확장은 가장 코칭 질문에서 많이 쓰는 질문이에요. 이것이 같이 쓰일 때도 있고 별도로 쓰일 때도 있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경청과 질문이 섞여 돌아가면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아까 오른쪽과 왼쪽 현재 생각을 자극하는 질문, 미래에 도움이 되는 생각을 자극하는 질문들을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내용의 질문들이 엔진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운영 체계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유는 이제 주로 이제 은유를 쓰죠. 지금 말씀하신 지금 말씀하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을 어떤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현재 자신의 상태를 어떤 동물이나 사물로 표현한다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나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목표를 달성하는 모습을 영화의 한 장면처럼 표현한다면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세요? 이렇게 바로 은유로 들어가서 서술할 수 있게, 또 말할 수, 진술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이것은 고객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에 있는 어떤 것들이 올라올 수 있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연결은 뭐냐면 아까 좀 설명드렸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오늘 주제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조금 전에 말씀하신 A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지금 A라고 하시고 대화 초기엔 B라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요?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연결을 시도하는 거죠. 연결을 시도한다는 건 거기서 이제 뭔가 통합이 된 상태에서 뭐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찰이라는 게 있죠. 통찰. 통찰은 연결해서 나와요. 네. 그래서 통찰은 이런 그 코칭 대화가 깊어지면 반드시 연결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통찰이 일어나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코칭 질문의 운영 체계에서 보면 이런 그림 속에서 나타나더라 하는 게 이제 저 나름대로의 발견 사항이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소개 말씀드렸고요. 자, 마지막. 자, 이제 이게 코칭 질문은 배짱이다 이랬는데 그 이제 코칭 교본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gut이란 G-U-T라고 하죠, 영어로. 좀 배짱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코칭 질문에. 그래서 고객의 마음 속에 쑥 들어가는 어떤 그런 이제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코칭에 의한 변화와 성장이 나선형으로 증폭돼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가 나선형으로 상승돼야죠. 우리가 뭔가 항상 변화를 얘기할 때 이게 나선형 얘기하죠. 나선형 얘기.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아직도 사실 궁금한데 왜 나선형이지? 왜 이렇게 돌지? 근데 그거는 그냥 제가 그냥 지금까지 제가 그 생각해 본 바에 하면은 이 피드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피드백. 네. 쭉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좀 돌면서 피드백하고 피드백하는 가운데서 살짝 상승하죠. 그죠? 근데 한 바퀴 돌면서 피드백하면서 또 조금 상승해요. 이게 나선형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안 될 때도 이렇게 쭉 떨어질 수도 있지만 또 서서히 돌면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피드백하면서 조금 안 되니까 좀 떨어지고.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선형적으로 볼 때 이렇게 쭉 돼 있지만 자세히 보면 돌면서 올라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자, 여기서 뭐냐면 이게 이제 변화와 성장의 어떤 그 경청과 질문을 통해서 고객에게 우리가 변화와 성장의 기회를 준다고 할 때 이것이 올라갈 때 동력이 피드백을 통해서 조금씩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동력은 에너지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질문에 좀 배짱이 있어야 되는데 에너지가 있어야지 고객에게 그 전달이 돼서 고객도 브레이크 스루, 돌파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집중력, 자신감, 직관력, 개방성, 유연성, 존중감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해요. 근데 저는 진짜 레시피는 이제 따로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레시피는 뭐냐면 이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고객에 대한 믿음이에요. 인간관, 네, 고객의 온전성, 그 다음에 고객의 진정성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뭐예요? 그 전에 자신에 대한 믿음. 자신의 온전성, 자신에 대한 진정성.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를 그 칼 로저스가 콩그루언스라고 그랬죠. 콩그루언스. 일치성이라고 했죠. 네. 이게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무슨 목소리에서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일치성. 나와 나의 일치성, 나와 고객의 일치성, 내가 고객을 생각하는 인간관의 일치성이 맞아야지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게 안 맞으면 이게 안 도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제 뭐 제 경험에서 나온 얘기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이걸 정말 믿는가라고 계속 이제 이렇게 좀 성찰을 좀 할 필요가 있겠죠. 네. 이상 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그림을 하나 좀 띄워봤어요. 이게 누구냐면은 뭐 대충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피그말리온, 피그말리온. 예. 픽메알리온 뭐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원래. 우리는 피그말리온 그러잖아요. 뭐 피를 말리는 건데 뭐 하여튼 그런 것도 아닌데 좀 발음이 좀 그래요. 하여튼 이 피그말리온은 그 그리스 뭐 이제 인근에 있는 어떤 섬에 있던 어떤 뭐 한 이제 이 사람이 조각가인데 이 당시에는 이제 여자들이 굉장히 그 활동을 많이 못하고 또 여자들 굉장히 천시하고 그랬던 사회 분위기가 있었대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뭐 그랬대요. 그래서 이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사귈 수가 없었어요. 다 여자들이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어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여자를 이게 상아, 그 당시에 무슨 상아가 이렇게 큰 상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상아를 가지고 조각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나만의 여자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믿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항상 그 시켜주기도 하고 밥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바라보는데 아프로디테가 비너스 아닌가요?
하여튼 아프로디테 신이 불쌍했는지 야 저기 야 에로스 일로 와봐. 그러니까 에로스가 그 아프로디테의 자식일 겁니다. 막 그 자식인데 그 이제 사랑의 이제 이렇게 또 천사 같은 존재잖아요. 그 에로스한테 가서 네가 저 사람으로 좀 만들어줘라. 이제 그래서 에로스가 파견이 됩니다. 에로스가 얘 없을 때 가가지고 이 사람 피그말리온 없을 때 가가지고 이 동상에 이렇게 입을 탁 맞추니까 이게 여자로 탁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피그말리온을 왔더니 진짜 여자가 나타났죠. 그래가지고 뭐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이제 피그말리온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정말 원하고 정말 믿으면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고객을 정말 믿으면요. 믿으면 우리의 어떤 정말 뭐 아직 코칭 질문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몇 가지 질문과 진심 어린 어떤 질문을 제공을 해도 고객은 자기의 어떤 탁월성에 의해서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라는 게 이제 코칭 전문가로서의 어떤 하나의 믿음인데 만약에 이거를 아프로디테가 안 보고 다른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서 이 장면을 목격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사람도 저걸 보고 놀부처럼 저렇게 또 여자가 나오네. 그러면 이제 상하 열심히 사다 모아놓고서 다 만들고 나면 여자로 변하면 야 나 이거 노예상 갖다 팔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과연 될까요? 아프로디테가 도와줄까요? 택도 없죠. 네. 이제 그래서 같이 우리가 어떤 코칭의 기술 또 상담의 뭐 기술 뭐 이거 백날 우리가 뭐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정말 진심이 담겨 있지 않으면 고객의 탁월성 그야말로 내담자의 탁월성이 작동되기 힘들다. 이게 이제 저의 또 오늘의 어떤 가장 큰 비밀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말씀드린 게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찌됐든 열심히 좀 말씀드려봤습니다.